8월 19일 목요일 기준으로 앞으로 8월 4주차부터 9월 3주차까지 총 4주 동안 남은 공모주 청약 일정은 총 16개 종목인데요. 이 중에서 일반 공모주가 9개, 스펙주가 6개, 리츠 종목이 한 종목이라 무려 7개 종목,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스펙 또는 리츠입니다. 따라서 9월 공모주는 스펙주와 일반 공모주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9월에 공모주 투자자가 주목할 만한 탑3는 무엇일지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펙주가 6개나 되는데 어느 증권사에서 주관하는 스펙이 좋을지. 두 번째, 9월 코스피에 상장하는 일진하이솔루스와 현대중공업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스펙주도 아니고 대여도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공모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숨은 진주를 찾아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주의사항 알려드리면, 오늘 영상의 목적은 9월에 공모주 청약 종목들을 가볍게 스크리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고 어떤 주관사의 계좌를 개설해둬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스크리닝한 16개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같은 입장에서 빠르게 검토했을 뿐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특정 공모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더라도 이는 영상에서 언급하는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이지 그 개별 기업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공모주 일정 중에 스펙주에만 제가 빨간색으로 음영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8월 4주차에는 IBK 스펙이, 9월 1주차에는 NH와 유진 스펙이, 9월 2주차에는 대신 스펙이, 9월 3주차에는 NH와 신한 스펙, 이렇게 총 6개가 스펙 공모를 합니다. 스펙 공모주는 일반 공모주와는 다르게 증거금률이 100% 적용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인데요. 이러한 스펙주에 투자할 때는 많은 분들이 최근 한화 스펙이나 삼성 스펙을 보면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노리고 청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노린다면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이 작을수록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주 6개를 단순히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으로만 매력도를 따져본다면 상장일날 유통 가능 금액이 가장 낮은 것은 바로 IBK 제16호 기업 인수 목적 스펙주이며 유통 가능 금액이 64억입니다. 이 유통 가능 금액은 모두 공모가 2,000원 기준입니다. 유통 수량 2위는 유진 기업 인수 목적 7호이며 유통 금액 3위는 대신 밸런스인데요. 이러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을 참고하면서 현재 해당 주관사들이 이미 상장시킨 기상장된 스펙 관련 주가를 살펴보면 IBK에서 상장된 스펙 중에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은 14호인데 8월 19일 종가 3,895원이었으며 NH의 경우에는 18호 2,400원, 유진기업의 경우에는 5호 4,400원,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스펙 8호가 2,400원, 신한금융투자의 경우에는 6호가 2,295원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증권사가 모집하는 스펙이라고 하더라도 각 호별로 운용사가 다르고 합병을 물색하거나 합병이 예정인 기업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A 증권사의 스펙 1호가 주가가 잘 나간다고 해서 2호가 주가가 잘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 스펙이나 하나증권 스펙을 살펴보면 해당 스펙들의 주가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8월 19일 현재 상장된 스펙주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을 살펴보면 1위부터 3위는 삼성 스펙, 4위에서 5위는 한화 스펙, 6위가 유진 스펙, 8위가 IBK 스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9월에 스펙을 주관하는 IBK 투자증권, NH, 유진, 신한, 그리고 대신 이렇게 5개의 증권사 중에서 이미 상장된 스펙주의 주가를 통해서 매력도를 살펴보면 유진 스펙 5호가 가장 순위가 높고 그 다음이 IBK, 그 다음이 NH, 그 다음이 대신, 마지막으로 신한이라 기상장된 스펙주의 주가를 통해 매력도를 살펴본다면 1위가 유진투자증권, 2위가 IBK투자증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의 매력도와 현재 기상장된 스펙주의 주가 수준을 고려해서 8월 24일에서 25일 청약을 진행하는 IBK의 제16호 스펙주와
9월 2일에서 3일 날 청약을 진행하는 유진 스펙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9월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일진하이솔루스와 현대중공업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코스피에 상장하는 일진하이솔루스와 현대중공업은 다행히 청약일이 다르고 상장 예정일도 다르죠. 일진하이솔루스의 주관사는 4개 증권사가 있고 현대중공업의 주관사는 8개의 주관사가 있는데요. 모두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일진하이솔루스의 경우에는 2023년 예상 에비타의 37배의 가치로 주관사가 평가했으며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올해 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 총계의 1.12배를 곱한 PBR 1.12배로 시가총액을 계산했고, 사업 영역은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와 환경사업을, 현대중공업은 조선, 해양플랜트, 건설기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기관의 수혜주 결과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공모가 상단으로 확정이 된다면 공모 금액은 일진하이솔루스가 3,700억, 현대중공업이 1조 800억 원입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일진하이솔루스가 3,000억, 24% 비율이며 현대중공업이 8,600억, 16% 비율입니다. 주관사의 평가를 살펴보면 일진하이솔루스는 주관사가 1조 5,500억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는 25%의 업사이드가 있는 상황이며,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주관사가 6조 5,600억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는 23%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배구조를 일진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먼저 일진하이솔루스는 일진홀딩스의 손자회사가 되는데, 일진홀딩스가 일진다이아몬드를 50%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일진다이아몬드가 공모 후에 일진하이솔루스의 약 60%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주회사로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제뉴인, 현대오일뱅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지주에는 손자회사가 되는 셈입니다. 자, 세 번째, 9월에 스펙주와 대여, 공모 대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모주 중에서 숨은 진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청약을 진행하는 일반 기업은 총 9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앞서 살펴본 일진하이솔루스와 현대중공업은 두 종목 다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주관사의 평가 가치와 유통 가능 수량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먼저 주관사의 평가 가치로 공모가 상당 대비 업사이드가 높은 종목은 에이비온, 차백신연구소, 그리고 실리콘2였는데요. 이 중에서 유통 가능 비율까지 고려해서 에이비온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고, 차백신연구소가 유통 가능 금액이 공모가 상당 기준 1,600억, 43% 수준입니다. 또한 실리콘2는 유통 가능 수량도 27%로 낮고 금액도 매우 낮은데요. 다만 제가 차백신 연구소처럼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 약간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실리콘2의 사업 영역과 적용 밸류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2는 K뷰티 쇼핑몰을 운영하며 기업 고객 대상으로 홀세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적용 밸류를 2021년 상반기를 연 환산하여 45배를 곱했기 때문에 너무 밸류를 높게 잡지 않았나. PER 밸류를 45배로 높게 잡았기 때문에 주관사의 평가가 높아져서 주관사의 평가 대비 공모가의 업사이드가 높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 영역과 적용 밸류를 고려했을 때 저는 YM텍과 차백신연구소의 9월 공모주에 숨은 진주같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YM텍은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2021년 상반기에 순이익을 연 환산하여 PER 26배를 적용했는데요. 비교기업은 2차전지 장비업체로 분류되는 V원텍과 NS를 비교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차백신연구소의 경우에는 차세대 백신 및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인데요. 이익의 기준은 2023년에서 2024년 먼 미래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최근 급격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차백신연구소도 매력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월 공모주의 숨은 진주는 저는 YM텍과 차백신연구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YM택의 주관사는 KB증권, 차백신연구소의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공모주 투자자가 주목할 만한 탑3를 꼽아보면 먼저 스펙주에서는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의 스펙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월에 대여, 코스피에 상장하는 대여는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중공업 모두 관심주로 넣어둔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숨은 관심주의 경우에는 KB증권에서 주관하는 YM택과 삼성증권에서 주관하는 차백신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식시장의 하락이 꽤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장하는 공모주들도 상장일날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공모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식에 투자할 때도 비싸 보였던 종목들이 최근과 같은 주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싸져질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급락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평소에 공부를 잘 해두어야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잠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의 첫 신간인 주식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식투자 기초수업이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의 입장에서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니까요. 내가 주식 투자에 있어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공모주 청약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니까요. 그 청약 일정에 맞춰서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릴게요. 야너주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